초등 시기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보내야 할 텐데요. 인생의 균형을 잡는 방법을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고 운동하고 이를 통해서 머리와 몸을 가득 채워서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시는 것이 한쪽 측면에 있겠고요. 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초등식이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균형 잡기라고 봅니다. 이 세상은, 이 인생은 결국 이 수많은 것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그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나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살지 않잖아요. 아빠이자 엄마이자 직장에 가면 상사이자 또 후배이자 부하 직원이자 친정에 가면 딸이자 시댁에 가면 며느리고 이렇게 수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매일매일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균형을 잡는 것을 초등시기 때 배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등시기 때 균형을 잘 잡는 방법을 배워 두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습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평생 동안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너무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운 방식을 그대로 살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린 시절 때 이 균형을 잘 잡아두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면 그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고, 근데 균형을 놓치면 결국 많은 것들이 깨어지면서 건강과 행복도 많은 부분들 잃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초등시기 때는 이 균형을 잡는다라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맞춰야 할 균형이라는 건 결국 일과 삶의 균형이 아닌가 합니다. 일이라는 건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삶이라는 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또 해야 되겠죠. 일만 계속 한다라고 하면 영혼이 너무 피폐해질 거고요. 일을 하지 않고 즐거운 삶만 산다라고 한다면 생존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초등학생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이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에게 있어서 이 일과 삶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일에는 공부가 있겠죠.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이 평생에 걸쳐서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인간의 삶의 특성상 어린 시절 때 공부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는 정말 인생에 큰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모든 아이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뭐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장사할 거다, 운동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지 않는 케이스들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든 운동을 하든 어쨌든 공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부라는 건 배움의 자세를 익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은 평생이 배움이거든요. 예전처럼 뭐 농사법 하나 익혀가지고 뭐 동물 기르는 거 하나 익혀가지고 평생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좋은 직업을 얻는 데 있어서도 또 건강 방법, 또 운동, 금융, 쇼핑 이런 것들 모두 다 정보고 배움이거든요. 과거처럼 모른 채로 이렇게 어수룩하게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정보를 얻고 배우고 정보를 얻고 배우고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하는 공부들, 이것은 바로 평생의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자세를 익히는 거죠. 무언가 정보가 있고 내가 그것을 배운다. 그러니까 꼭 결과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된다, 스카이 가야 된다, 인서울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부를 하되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다, 무언가 공부를 해본다, 익혀간다라는 것을 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공부하고 숙제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이 자기 일을 계속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할 때 배울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우리 아이는 공부하고 안 맞나 보다, 머리가 조금 나쁜가 보다 하더라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최소한의 공부는 꼭 시키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이 꼭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머리를 채워준다라고 한다면 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육체를 채워줘야 되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 운동이 굉장히 필수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아이들이 항상 학교에서도 인기가 제일 많고, 대학을 갈 때도 어떤 스포츠를 했고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깝게도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운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줄어들고, 대학교 가는 데는 사실 체대가 아니면 아무런 상관도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의 기간은 초등학교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가서 뭐 축구, 농구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좀 규칙적으로 되지는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중고등학교 가면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에 가면 이제 공부해야 되고 학점 따야 되고 또 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느라고 운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인들의 패턴상 결국에는 40대가 넘어가면서 몸이 약해지는 걸 느끼고 그때 이후로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평생을 힘차게 살게 하기 위해서도 운동을 꼭 시켜야 되겠고, 조금 더 짧게 보더라도 당장의 공부와 성적을 위해서도 초등학교 때 운동을 꼭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력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닌데요. 비슷한 정도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아이들, 비슷한 지능과 비슷한 생활을 하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체력 좋은 아이가 확실히 공부를 잘합니다. 우리의 집중력이라는 거,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들 모두 다 체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정신력으로 버틴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정신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모두 다 체력에서 나옵니다. 체력이 남아있을 때 정신력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체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신력이라는 것도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체력을 많이 길러둔 아이가 중고등학교 가서 이 학습 양으로 승부를 해야 될 때 이겨낼 수 있는 거고요. 또 운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확실히 지능도 높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되었는데요. 운동을 하면 뇌에 있는 뉴런과 시냅스들이 새롭게 연결을 이루면서 지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아이들보다 운동을 하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지능도 높고 성적도 훨씬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공부, 그리고 평생의 건강과 체력, 힘, 즐거움, 이것들을 모두 위해서도 운동을 해야 될 텐데요. 최근에는 그 아이들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저는 조금 놀랍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라서 아이들이 100세까지 산다라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수명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이 당뇨병과 성인병 때문인데, 요즘 간식과 음료에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릴 때는 그런 간식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하루 종일 달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당뇨병이 일찍 올 거고, 이로 인해서 수명이 오히려 단축될 가능성도 많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아이가 하루에 1시간쯤은 땀을 흘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땀을 쭉 빼는 운동을 하면 몸에 있는 당분과 탄수화물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태권도는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교육들은 일체 하지 않는데요. 여자아이 둘이다 보니까 막 스스로 운동을 막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태권도를 그냥 계속 시켜서 아이들이 그냥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초등 5학년 첫째 딸도 계속하고 끊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운동 한 가지는 꼭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공부와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 관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사회 안에서 살아야 되고 사회 안에서 살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회적 관계를 하지 않고 고립되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 고립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지만 그 사회적 관계가 잘 안 돼서 노력할수록 더 고통이 커지기 때문에 덜 고통스러운 고독과 홀로 있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익히지 못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고립되어 가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물론 이 말이 뭐 핵인싸, 인싸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싸일 수도 있고 아싸일 수도 있습니다. 인싸면 더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또 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아싸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아싸라는 것이 완전히 고립된 희끼꼬모리처럼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보자면 인싸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보통은 다 아싸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넓게 사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한 사람이 가족 말고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뭐 3명에서 4명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상이 되면 그렇게 친밀한 관계보다 조금 더 얕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 얕은 관계도 당연히 많이 필요하고 이런 친밀한 관계도 필요한데 인사처럼 많은 사람들의 가운데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절친한 사람이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절친하지 않지만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아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관계를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역시나 초등시기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점점 더 머리가 굵어져서 친한 친구를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어릴 때는 격 없이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격이 없는 모습과 격이 없는 모습들이 만나면서 진솔한 만남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아이에게 많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지 말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 보라. 정말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사귀어 보라고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사람을 가리는 법도 알려줘야 하고요. 만나는 법도 알려줘야 하고 함께 노는 방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하고 모든 사람한테 친절해야 되고 모든 사람한테 잘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와 잘 맞는 사람을 찾아보렴. 잘 맞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렴 이렇게 하고 그런 기회들도 주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타고난 인싸에 가까운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 없이도 부모님보다 더 친구를 잘 사귀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노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든 만큼 이런 부모님의 개입과 간섭 그리고 설명, 도움들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으로 바로 이 취미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긴 하지만 사실 또 결국에는 혼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있지만 가장 많은 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혼자 하면서 혼자 해야 되는 것. 뭐 옆에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집중해서 일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채울 수 있어야 행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행복해야 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행복할 수 있는데요. 이 혼자 있는 시간, 자기만의 시간을 잘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취미를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독립해서 혼자 살다 보면 친구도 만나고 뭐 일도 하고 술도 먹고 뭐 하겠지만 결국에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북적북적 놀다가 집에 혼자 돌아와서 방에 있으면 굉장히 뭐랄까요? 허무하고 팅하고 그런 느낌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아이가 혼자서도 자기 마음을 위로를 하고 재밌게 보낼 수 있다면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평안할까요? 나중에 대학교 이후에 아이가 자취를 하거나 혼자 사는 시간들을 생각을 하더라도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나를 가진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아이가 평생 동안 즐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취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악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만들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운동을 하거나 독서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취미에는 너무나 종류가 많고 또 아이의 특성과 잘 어울려야 하는데요.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가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취미로 갖기는 어려울 거고요. 또 악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를 악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저만 해도 어릴 때 부모님이 저 피아노를 가르치시려고 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못하겠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억지로 시키셨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딸에게 피아노를 익히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하더니 안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정해주고 두었습니다. 대신에 요즘에는 뭐 만들기, 그리기 이런 쪽으로 취미를 갖추어서 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하게 할 거리들을 제공을 한번 해주는 건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아이가 그 안에서 자기가 좋은 것을, 자기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등 시기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보내야 할 텐데요. 인생의 균형을 잡는 방법을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고 운동하고 이를 통해서 머리와 몸을 가득 채워서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시는 것이 한쪽 측면에 있겠고요. 또 반대 측면에는 삶을 재미있고 윤택하게 즐겁게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는 방법, 그리고 또 남는 시간을 취미로 재미있게 보내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공부하면서 공부만 너무 시키다 보면 나머지가 균형을 잃으면서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가끔 어떤 분들은 아이한테 공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실컷 놀아라 라고만 하는데요. 이 미래 사회에서 능력을 갖추지 않아서 결국에 나중에는 더 큰 고통을 받고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 아이가 자기 삶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 인생의 균형이 잘 맞는지 한번 오늘 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하시고 좋은 영상 바로바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을 저 콩나물쌤이 응원하겠습니다.